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회복지법제로 10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긴급복지지원법 계속하고 있죠. 11조 봅니다. 복지부 장관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담당 기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긴급 지원 심의위원회, 여기 위원회가 하나 등장해요. 자, 보면 어디에 두냐? 시군구에다 둡니다. 시군구에다가. 여기서는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군구에 두는데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긴급지원 연장 결정, 자 11회 때 나왔던 거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 비용의 환수 결정, 그렇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시군구에다 두고 시군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나머지 보시고 사후조사, 시군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된다. 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국민적 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1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수급자가,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되는 때의 조사가 훨씬 더 엄격하죠. 그러니까 이 조사를 통과했으면은 구태여서 이 긴급지원 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심사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나머지 보시고 이의신청. 자, 권리부재입니다. 이의신청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이제 시도지사한테 서면 이의신청하는 거야. 이게 재밌어요. 뭐 의료급여법이나 또는 기초연금법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하면은 시군구청장한테 이의신청해서 썼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시도지사한테 이의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의 긴급지원 행위에 대해서 시도지사한테 이의신청한다는 거예요. 봐두시고, 예산분담. 국가지자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자, 긴급 압류금지 읽어봐 주시고, 채권이나 뭐 현물이나 어떤 것도 이제 압류, 양도, 담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장애인연금법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이 부분 장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해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증장애인이 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자, 밑줄 긋습니다. 1, 2등급 장애 등급 받은 사람, 3등급 중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장애인복지법이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19년 7월부터 개정이 돼요. 그래서 이 장애인 등급제가 없어지죠. 경중, 중증 이렇게만 나눈다는데, 그 장애인복지법이 없어지면서, 그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등급제가 없어지면서, 뭐, 이 장애인연금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손봐질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때는 뭐 당연히 1, 2등급을 중증장애인으로 봅니다. 상등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했었을 때 중증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수권은 근데 수권자는 수권을 가진 사람, 즉 급여받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수급자는 실제로 급여 받는 사람이고요. 자, 여기서도 어떻게 소득 인정액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 그러니까 기초연금하고 똑같죠. 기초연금도 가구가 아니고 수권자 배우자 것만 받습니다. 장애인연금도 수권자 배우자의 어떻게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봤어요. 소득평가액 보시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봐주십시오. 국가지자체 책무. 자, 국가지자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내며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 국가지자체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 역전 현상, 여러분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유익 및 저축이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소득 역전이라는 말이 뭐죠? 그러니까 장애인연금 주는 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장애인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연금 받아갖고 부자 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소리죠. 소득 역전이라는 말은 나 못 살다가 갑자기 정부가 주는 장애인 연금 받아가지고 갑자기 잘 살게 되면 안 된다는 소리야. 자, 수권자 범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다. 수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자, 첫 번째 조건이 18살 이상이래야 된다.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이래야 된다. 우리 뒤에 가서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수당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또 구분할 텐데, 일단은 장애인 연금에서의 수권자는 18세 이상이래야 되고, 중증장애인, 즉 1등급이나 2등급 또는 3등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해야 된다.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이 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 기초연금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단 밑줄 긋습니다. 20세 이하로서 초, 중, 도용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여기서 빠져라. 정리됐죠? 자, 복지부 장관은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권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 기초연금법에서는 전체 65세 이상 된 노인들 중에서 100분의 70, 즉 70%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있었을 경우는 장애연금 안 준다. 똑같아요. 네 가지.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게 기초연금도 이전의 사람들이 받지를 못했었었죠. 그러니까 이 장애인연금법이 이 기초연금 2007년에 제정되어졌던 기초노령연금법이죠. 그 법을 이제 기존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장애인연금법이. 제5조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자,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연금은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초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서 줄어드는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근로능력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서 줄어드는 소득 보존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장애인들은 그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 와상으로 누워 계시면 기저귀라는 거, 기저귀도 사용하셔야 되고, 성인용 기저귀. 그 다음에 이제 욕창 매트리스, 욕창 방지용 크림, 별의별 도구들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런 것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제 부가급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급여는 소득 보존의 의미를 갖고 있고,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소요 물품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애연금도 신청하는데 누구한테 신청해? 시, 군, 구청장한테 신청하더라. 자, 공공부조제도는 다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자, 장애연금의 지급기간, 지급시기. 시군구청장은 장애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권자에게 장애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날부터 수권이 소멸한 날까지, 자, 밑줄 긋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주더라. 우리는 급여는, 사회보장 관련된 급여는 다 매월 주죠. 매월. 그렇죠? 쭉 보시고,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읽어보시고, 수권의 소멸과 지급정지도 보세요. 수권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권은 소멸한다.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출국한 경우, 수권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애 등급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잘 보시고. 자, 이제 권리구제입니다. 이의신청. 장애연금의 지급결정이나 그 밖에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것도 어떻게 돼? 기초연금하고 똑같죠. 시군구청장한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인연금하고 기초연금은 이 기본 베이스가 똑같아요. 시군구청장한테만 따지고, 그 이상은 시도지사한테 따질 수도 없어요. 그냥 시군구청장한테 따지고 끝나는 거예요. 압류금지 시효. 이것도 좀 보세요. 수급자의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와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자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것도 기초연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장애인연금법의 기본 베이스가 이 기초연금이라는 거 봐두시고, 두 법을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웬만한 숫자들은 다 똑같죠. 그냥 중증장애인 대신에 노인을 집어넣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째 챕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체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는 일반법,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 관련법, 공공부조 관련법,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관련법들을 보는데 첫 번째 노인복지법이 등장해요.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용어. 자, 여기 부양의무자가 나왔어. 부양의무자. 그렇죠. 부양의무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어느 법에 있었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었었죠. 국기법상의 부양의무자는 일촌 직계혈족과 그의 배우자 단 일촌 직계혈족의 사망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2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는 누구냐면 배우자. 그러니까 노인이 있었을 때 노인의 배우자가 부양의무자가 되고, 자, 직계 비속과 그의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다 포함한다. 자,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가 다 포함된다. 직계 비속이라는 건 뭐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비속이야. 그러니까 노인이 있었을 때 노인의 자녀들, 손자녀들, 증손자녀들, 고손자녀들, 그죠? 이것들과 그들의 배우자, 즉 증손자, 사위, 며느리 전부 다 뭐가 된다? 부양의무자가 되더라. 자, 부양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에 해당하고,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 대표적인 게 요양원의 원장님이 노인을 보호하죠. 그럼 이제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양로원의 원장님이 노인을 보호하죠. 그럼 보호자가 되는 거죠. 자, 치매, 노인학대. 노인에 대해서 자, 종류 뭔지 보세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그렇죠. 유기, 방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노인학대 종류라고 합니다. 자, 기본 이념 읽어봐 주시고, 가족제도 유지 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유치의 미풍 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실태조사 몇 년마다 하더라? 3년마다 하더라. 실태조사. 자, 실태조사 3년, 기본계획 5년. 그렇죠. 노인 실태조사 3년마다 했습니다. 자, 6조 노인의 날 좀 볼게요. 매년 10월 2일. 며칠? 10월 2일. 국군의 날 다음 날이 노인의 날이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그리고 10월달 전체를 경로의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어버이날은 5월 8일. 며칠? 5월 8일.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양상하기 위해서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 자, 그래서 6월 15일 날 노인학대 예방의 날,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꼭 좀 봐주시고요. 노인복지 상담원. 자, 긴급복지 상담원이 있었었죠. 우리 긴급복지지원법에. 여긴 또 노인복지 상담원이 있어요. 시군구에 노인복지 상담원 둔다는 거. 자, 23조 2를 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 운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관련 전담 기관, 이걸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3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에 나왔죠. 노인 인력개발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 취업 알선기관. 노인 인력개발기관은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 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 인증, 평가사업 등을 동그라미 지원하는 것. 일자리 지원기관은 지역사회에서 노인 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 육성 및,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일자리를 하게끔 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업 알선기관은 이제 취업을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죠. 자, 지역봉사지도원. 이것도 좀 보세요. 국가지자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봉사원으로 위촉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이제 국가지자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조언, 우리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노인들 계세요. 또는 학교 보안관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그렇죠.
스쿨 쉐리프 해갖고 학교 보안관이라 해서 학교 내 이제 그 학교 애들끼리 좀 학교 폭력 요거 방지하기 위해서 배치되어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역봉사 지도원이라고 보면 돼. 도로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 자연보호, 이분들이 요새 주정차 단속 보조도 요새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고 계시죠.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 전수교육, 문화재 보호 안내, 생업지원 읽어보시고 경로우대. 자 보세요. 국가지자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송시설,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경로 우대 제도라고 하더라. 됐고요. 그 다음에 건강진단 보시고 홀로 사는 노인, 홀몸 노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법상의 용어는 홀로 사는 노인이에요. 그래서 국가 또는 지자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 방문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자,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읽어보시고 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걸 줄여서 이제 시도지사라고 하죠. 시군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어떻게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조치 취해야 된다.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 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 지도하게 해야 되고,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 주거복지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해야 됩니다. 노인 주거복지설 이제 뒤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노인 공동생활가정과 노인 양로시설이 있어요. 양로시설 이제 두 군데 입소를 시키거나 또는 재가노인복지설, 이게 이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목욕, 그다음 방문간호, 뭐 주야간보, 단기보 이런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상의 재가급여 제공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에 입소를 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고,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해서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자를 노인 의료복지설, 이게 이제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 요양시설이 있죠. 여기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그렇죠. 어떻게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그 노쇠 현상이 현저하게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1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 자, 보시면 복지 실시기관은 입소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해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경우는 장례를 행하거나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양로원이나 요양 같은 데서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누가 장례를 안 치러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설장이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노인 재활 요양 사업 읽어보시고 꼭 보세요. 그 다음에 노인 복지시설 종류, 얘가 중요한 거야. 자, 노인 복지시설 종류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상한 노인이야. 이상한 할아버지가 제주도는 삼다도라. 뭐가 많아? 바람과 여자와 그 다음에 돌이 많다 그러죠. 그 여자들이 많은 제주도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 여자들을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제주 여인 어떻게 보호하자. 제주 여인 어떻게 하자? 보호하자. 보호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할아버지들이 이상하니까 학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학대를 피하게 해주고 이 할아버지한테 일자리를 좀 주자. 둘, 넷, 여섯, 일곱 개. 자, 보면 제가 이제 재가노인 복지설입니다. 얘만 앞에 재가가 오고 뒤에 노인이 와. 얘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니 어질인자, 우리가 의사를 어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노인, 이게 의료복지시설이야. 노인 보호 전문기관, 그다음에 노인 학대 피해 쉼터, 노인 학대 노인 전용 쉼터,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우셨던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이렇게 7가지로 구분한다. 자, 주거복지시설 안에 3가지가 있어요. 주거복지시설 안에 꼭 기억하셔.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 자,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양로시설 가시는 분들은 좀 건강하신 노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분들이 치매나 또는 이제 그 뇌졸중, 즉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되면 그럼 이제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가시는 거야. 요양시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세요. 자,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요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그러니까 노인 공동생활가정하고 양로실의 차이점은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정원이 9명 미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9명 미만이 아니라 9명까지. 정원이 작기 때문에 가정과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원이 많아지면은 이제 양로시설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서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우리 뭐 실버타운이라 그러잖아요. 저 보면은 뭐 두산, 뭐 롯데 이런 데서 실버타운 짓죠. 그게 이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자,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국가지자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할 수 있고요. 국가지자체 외자가 하고 싶으면 시군청장한테 신고하면 돼. 자, 사회복지시설이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개인들도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랬죠?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돼서 그것이 98년도서부터 적용되어졌다.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다 공부했던 것들. 자,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자격이 있는데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몇 살? 60세. 그러니까 65세부터를 노인으로 보는데 노인복지주택은 60세서부터 입소할 수 있어요. 다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와 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배우자나 또는 입소 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들이 어떻게 함께 입소하는 거예요. 이 노인복지주택이 왜 문제가 됐냐면은 이게 뭐 취등록세 면제부터 해서 이 세제 혜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세금이 이제 많이 감면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 전입이라 그러죠. 위장 전입.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그 입소의 자격을 아주 명확히 구분 져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60세 이상인데 배우자고 같이 있어야 되고 배우자가 들어가고 싶으면 배우자가 그 60세 이상 된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되고 또 그 60세 이상인 사람이 어떻게 돼? 19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의 부양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머지 보시고 뭐 사항에 보시면 시군구청장이 지역 내 노인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 실태,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고려해서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가구 수와 가구별 관축 면적 등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보시고요. 자, 의료복지시설. 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이제 뭐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에 그렇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에 뭐예요? 시설급여 제공기관이죠.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노인 요양공동생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위에 주거복지시설 안에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있죠. 근데 의료복지시설 안에는 노인 요양공동입니다. 요양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을 필요로 한 노인한테 밑줄, 가정과 같은 그 주거요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그래서 얘도 똑같습니다. 정원에 따라 구분한 건데 최소 5명에서 최대 9명까지 입소를 시키면 그게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고 그 다음에 그 정원이 넘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9명 넘어서서 10명부터죠. 10명부터는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어떻게 국가지자체가 할 수 있고 딴 사람 민간이 하고 싶으면 시군청장한테 신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다시 뭐라고? 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얘 많이 봤었어. 언제 봤는지 우리 한번 좀 더 얘기해 봅시다. 보면은
여가복지설은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도 아시죠?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교실은 노인들한테 어떻게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켜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 관련된 사회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건질 게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뭐 배웠냐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 제외시설이 있었잖아요. 모든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설은 사회복지사를 다 채용해야 된다. 그런데 노인 여가복지설 중에서 이 경로당과 노인교실, 다시 뭐하고 경로당하고 노인교실 이 두 군데만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더라.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자, 얘도 보시고, 자, 경로당, 양곡, 구입비 등의 보조, 요건 좀 보세요. 요런 지저분리한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자,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 관리 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경로당 계시는 어르신들, 우리 정부미라고 하잖아요. 정부미. 그렇죠. 정부 비축미. 그걸 이제 지급 받죠. 그분들이 그거 갖다가 이제 뭐 점심밥도 해 드시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국가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7조 3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 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 사업자는 경로당에 대해서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수도요금도 감면할 수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경로당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많죠. 자, 제가 노인복지시설. 제가 노인복지설은 이게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재가급여 제공기관입니다. 보면은 제가 노인복지설은 다음에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그 밖의 서비스. 자, 방문요양이 13회 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 그렇죠. 이걸 재가노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관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여기서 제공하는 급여가 재가급여가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보시고, 얘도 복지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할 수 있다. 자, 요양보호사 관련된 규정이 노인복지법에 있다. 다시 요양보호사 관련된 규정이 노인복지법에 있다. 노인복지소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를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둬야 된다. 자,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 여기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죠.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어떻게 합격해야 된다.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시도지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하는 거야. 우리 시도지사가 하는 일이 또 뭐가 있었었지?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 기금 관리를 시도지사가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 시도지사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없어. 현행 사회복지 관련된 법 체제 중에서 시도지사의 역할이 별로 없더라. 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줘야 된다. 기억하시고.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9조 8을 봤더니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이 나오는데 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봐야 됩니다. 혹시 자격증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있어요, 이거. 저도 이거 하던, 그러니까 2008년에 제가 이걸 땄는데, 그래서 실기시험, 필기시험 봤어요. 각각 만점에 6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더라. 시험 실시간은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 발표하고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관하는 시도지사한테 합격자 인적사항을 통보해야 된다. 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지정받습니다. 여러분, 지정받는 게 뭐가 있었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들이 시, 군, 구청장한테, 다시 시, 군, 구청장한테 지정받았었죠. 기억나시죠? 지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지정을 받는데 얘는 누구한테 지정받느냐면 시도지사한테 지정을 받습니다.
우리 장기관 기관은 시군구청장한테 지정받았었어요. 그런데 얘는 시도지사한테 지정받는다는 거. 그래서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해야 된다.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 근데 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지정받으면 무조건 없애야 돼. 이거 꼭 나와요. 운영 1년 이상 안 하고 있어도 문 닫아야 된다는 거 봐두시고, 긴급전화 국가지자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 설치해야 된다. 자, 현재 긴급전화가 뭐야? 1389죠. 1389가 뭔지 아세요? 1389가 뭐냐면은 일상에서 빨리 구해내자. 그래서 1389래요. 매 맞고 학대받는 노인을 일상에서 빨리 구해내자. 1389. 39조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국가 지역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할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된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단위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다는 거.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하는 일들 쭉 보시고, 그 다음에 2항을 보니까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보호 노인 보호 전문기관, 이게 시도 단위, 시도 단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도 단위.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로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중앙에 하나 있고 시도 단위가 있다는 거. 그래서 노인 학대 신고 전화의 운영 및 사례 접수는 시도 단위에서 하더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노인학대 신고 의무화 절차,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쭉 보셔야 되겠죠? 웬만한 사람은 다 들어가. 응급조치,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해야 되고, 이 경우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해야 된다. 자, 나머지 내용들 다 보시고, 보조인선이 금지행위도 꼭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이런 사람은 요양보호사 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전의약품 중독자,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기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 자기 취소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 자, 나머지 내용 쭉 보시고, 파란색 글씨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유류 물품의 처분. 복지시설기관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장래암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료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장래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부족이 있을 때는 유류금품 처분해서 그 대금을 충당할 수 있죠. 이게 어디 있는 내용하고 같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이 유류물품의 처분 얘기가 있었었죠. 그렇죠, 여러분. 자, 조세감면, 이게 16회 때 나왔어요. 이런 엉뚱한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야.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토지 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세 기타 공과금을 어떻게 감면할 수 있다. 자, 보칙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권리구제가 나옵니다. 자, 노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해당 복지시설에다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복지시설에다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시공구청장은 조정이 필요해서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게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에서 복지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생,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해서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둘 수도 있다는 거. 16회 때 나왔던 건데, 국공유재산에 대부해갖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노인보건복지 관련 연구소나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가 있다.
원래 국가재산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못하거든요. 근데 노인복지법이 일종의 특별법적 역할을 해서, 기능을 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건축법 통해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16회 때 이 문제는 사실 에라이 자식아 틀려라 이러고 내는 문제인데, 자, 이 법에 의한 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건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래 건축법에서는 이런 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중에서 노유자시설, 뭐라고요 여러분?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에다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재가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노인 공동생활가정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주택에다가도 설립할 수 있다는 거야. 주택에다가도. 원래 노유자 시설에다가만 설립해야 되는데 여기다가도 설립하게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노유자 시설로 본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아동복지법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어려운 것들 하고 계신데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우리 교재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한 두세 번만 열심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강의 들으시고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꿈을 응원합니다. 함께해서 고맙고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